조배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 최근 주시 효성에서 인적 분할해서 새롭게 출범한 지주 회사죠. HS 효성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HS 효성은 첨단 소재와 ICT 사업을 이제 양대 추구모 가져가는데 특히 그 차세대 배터리 핵심 소재로 주목받는 실리콘 음극재 분야에 아주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의 이목을 확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논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죠. HS 효성의 이런 과감한 신사업 투자, 그리고 또 사업 구조 재편 전략, 이게 과연 미래 성장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도약이 될 것이냐, 아니면 상당한 재무적 부담이나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좀 위험한 모험이 될 것이냐, 바로 이 점입니다. 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HS 효성의 미래 성장 전략이 가진 그 강력한 잠재력 그리고 비전을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랄까, 기업 가치를 근본적으로 재평가받게 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HS 효성의 공격적인 전략,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재무적인 압박이라든지 또 실행 과정에서의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 이거 중심으로 좀 논의를 풀어가고 싶습니다. 이 비전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꽤 많다.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네요. HS 효성이 실리콘 음극재 사업에 진출하고 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 이건 뭐 단순한 사업 다각화 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이라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확실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결단인 거죠. 기존 주력 사업인 타이어 보강제 분야에서 세계 1위라는 그 안정적인 기반을 이미 구축했으니까요. 이제는 그 기반 위에서 차세대 기술인 실리콘 음극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과감한 도전에 나설 최적의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벨기에 유미코아의 음극재 사업부 인수, 이게 단순 설비 확보를 넘어서 핵심 기술과 지적 재산을 확보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보고요. 울산의 1조 5천억 원이라는 그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이 사업에 대한 회사의 어떤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뿐만 아니라 탄소 섬유나 AI 같은 미래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이것도 단기 성과에만 매달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 합니다. 최근 발표된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3.9%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PBR이 0.33배에 불과하다는 사실, 이거는 현재 HS 효성의 가치가 자산 대비해서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고 오히려 지금이 투자 매력이 높은 시점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시각에서 좀 보겠습니다. HS 효성의 신사업 투자, 특히 그 실리콘 음극재 분야 진출이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 점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비전의 이면에는 우리가 좀 냉철하게 봐야 할 상당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가장 큰 우려는 역시 재무적인 부담입니다. 지주회사 HS 효성 자체의 부채 비율이 한 97% 수준이니까 업계 평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고 사업을 이끌어가야 할 핵심 자회사, 바로 HS 효성 첨단 소재의 재무 상황은 이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 회사의 부채 비율은 이미 240%를 넘어서고 있고요. 최근에는 수익성마저 눈에 띄게 악화되는 추세거든요.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6%나 급감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5년간 1조 5천억 원이라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자금을, 그것도 아직 기술적으로나 시장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실리콘 음극재 사업에 투자하겠다. 이건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유동 비율 역시 한 130% 수준이라서 단기 채무 상환 능력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해야 하고요. 실리콘 음극재 시장의 잠재력 물론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직 시장 형성 초기 단계고 SK 머티리얼즈 그룹이라든지 대주전자재료 같은 국내외 경쟁사들의 추격도 상당히 거셉니다. 기술 표준화, 양산 수율 안정화, 원가 경쟁력 확보, 넘어야 할 기술적인 허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그룹의 확실한 현금 창출원, 캐시카우였던 타이어 코드 사업 매각까지 검토되고 있다는 점은 글쎄요,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포기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신사업에 거의 모든 걸 거는 좀 위험천만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조현상 부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이건 단순한 오너 리스크 차원을 넘어서 기업의 대외 신인도나 자금 조달, 나아가서 경영 활동 전반에 걸쳐서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럼 이제 핵심 쟁점들을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죠. 첫 번째 쟁점, 실리콘 음극재 투자의 적절성입니다. 저는 이 투자가 매우 시의적절하고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들 분석처럼 실리콘 음극재 시장은 연평균 거의 40%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거든요. 기존 흑연 음극재의 에너지 밀도 한계를 극복할 핵심 소재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거고요. 이런 차세대 핵심 시장에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진입해서 기술 리더십과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린다. 이건 뭐 당연한 전략이죠. 특히 유미코아 음극재 사업부 인수를 통해서 단순히 생산 설비만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기술력과 핵심 특허 같은 지적 자산을 확보했다는 점, 이게 후발주자들과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쟁 우위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1조 5천억 원이라는 투자 규모, 물론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글로벌 시장에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확보하고 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원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투자라고 봐야 합니다.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이 정도의 과감한 베팅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장 잠재력이 크다는 점, 그리고 선제적 투자의 중요성, 원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잠재력만 보고 현재 HS효성, 특히 자회사인 HS효성 첨단 소재의 재무적인 체력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1조 5천억 원이라는, 이건 자기 자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거든요. 이런 투자를 밀어붙이는 게 과연 합리적이냐는 거죠. 아까 지적했듯이 HS효성 첨단 소재 부채 비율 240% 넘고 수익성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투자는 자칫 재무 상태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시킬 위험이 있어요. 유미코아 인수로 기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험실 수준의 기술하고 안정적인 대량 양산 기술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리콘 음극재는 아시다시피 충방전 시에 부피가 팽창하는 문제 같은 아직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과제들이 많아요. 과연 HS효성이 이 기술적 난제들을 극복하고 경쟁사들보다 우월한 성능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안정적으로 양산해낼 수 있을 것이냐, 그 성공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라고 봅니다. 만약에 양산이 지연되거나 수율 확보에 실패한다면 그 막대한 투자금은 그대로 손실 처리될 위험이 크죠. 또 투자 회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그 기간 동안 지속적인 자금 투입과 재무적 압박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재무 건선성과 투자 여력에 대한 우려, 이게 이제 두 번째 쟁점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요. 대규모 투자가 재무적 부담을 동반한다는 점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업은 현재의 재무 지표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되죠.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는 필수적입니다. HS효성 지주사 기준으로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9% 증가하면서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요. 또 PBR이 0.43배에 불과하다는 거, 이건 단순히 주가가 싸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시장이 아직 HS효성이 보유한 자산 가치나 미래 성장 잠재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현재의 저평가 상태가 오히려 향후 주가 상승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투자는 미래 가치를 위한 현재의 투자입니다. 단기적인 재무 부담 때문에 미래 성장 동력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필요하다면 지금 검토 중인 타이어 코드 사업부 매각 같은 자산 효율화를 통해서 투자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오히려 핵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바로 그 지점이 문제라고 봅니다만 그 지주사 연결 실적 개선이라는 게 일부 사업부의 일시적인 호조나 혹은 기저효과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정작 1조 5천억 투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짊어져야 할 HS 효성 첨단 소재 3분기 실적이 급감했다는 현실. 이걸 외면해서는 안 돼요. 영업이익률이 1%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핵심 자회사의 현주소예요. PBR이 낮다는 것도 글쎄요. 시장이 그만큼 해당 기업의 미래 수익 창출 능력이나 자산의 질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단순히 저평가라고만 해석하는 건 좀 위험하죠. 재무적 취약성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들, 예를 들어서 130% 수준의 좀 빠듯한 유동 비율,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이 불안하다는 점, 이런 걸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대체 어떻게 안정적으로 조달할 것인가? 타협 코드 매각 대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추가적인 차입은 이미 높은 부채 비율을 더욱 악화시킬 겁니다. 유상증자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 주가 수준이나 시장 상황을 볼 때 이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자금 조달 계획의 불확실성은 곧 투자 실행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유동성 위기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명분만으로 현재의 명백한 재무적 위험을 정당화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 쟁점,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의 위험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해 보겠습니다. 타이어 코드 사업이 현재 세계 1위이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해온 것,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업도 영원할 수는 없죠. 타이어 코드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특히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 때문에 수익성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성장성이 높은 첨단 소재, 즉 탄소 섬유나 아라미드, 그리고 미래 핵심 동력이 될 실리콘 음극재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과감하게 전환하는 것, 이건 장기적인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건 위험 감수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 방향 설정이라는 거죠. 수소 사업이나 AI 관련 투자 역시 이런 미래지향적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 관점에 전적으로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캐시카우를 매각하고 아직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에 집중한다. 이건 포트폴리오 이론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전략입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사업이 있어야 불확실성이 큰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거든요. 타이어 코드 사업의 수익성이 예전만 못하다고 해도 여전히 그룹 전체의 현금 흐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겁니다. 이 확실한 기반을 포기하고 아직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실리콘 음극재, 탄소 섬유, 수소 등 여러 신사업에 동시다발적으로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는 것, 이건 분산 투자가 아니라 오히려 위험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신사업들이 서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도 사실 좀 불분명하고요. 만약에 이 신사업들 중에 하나라도 예상대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기술 개발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안정적인 수익 기반 없이 어떻게 그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미래 준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안정성을 담보로 한 도박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쟁점인데요. 경영 리더십과 사법 리스크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업 경영에서 리더의 비전과 결단력, 물론 중요합니다. HS 효성의 신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미래 시장 변화를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조현상 부회장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십의 한 단면이죠.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는 사업 전략의 적합성, 그리고 실행 능력, 또 그 결과로 나타나는 성과에 의해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 평가는 성과가 중요하죠. 하지만 현재 조현상 부회장이 받고 있는 그 특검 조사, 이건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소위 김건희 집사 게이트와의 연관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기업 경영에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이게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당장 대규모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우수인재 영입 같은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평판은 매우 중요하고요. 최고 경영자의 사법 리스크는 심각한 디스카운트 요인이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1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집행하고 여러 신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서 리더십의 공백이나 불안정성은 자칫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어지거나 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영외적인 불확실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HS 요성은 실리콘 음극재라는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건 첨단 소재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라고 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재무적인 부담이나 실행상의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더 큰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성장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도전 정신이야말로 HS 요성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라고 확신합니다. HS 요성이 제시하는 미래 성장 비전 자체는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업이 처한 현실, 그러니까 핵심 자회사의 부진한 실적과 높은 부채 비율, 그리고 신사업 자체의 기술적, 시장적 불확실성, 여기에 더해서 최고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까지 고려한다면 그 비전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공격적인 외형 확장 이전에 재무 구조를 좀 안정시키고 내부적인 불확실성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HS 요성의 전략은 성공했을 때는 막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겠지만 실패 시에는 그룹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양날 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오늘 논의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HS 요성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야심찬 목표와 현실적인 위험 관리라는 과제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를 비롯한 신사업 투자가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재무적 부담과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지는 앞으로의 실행 과정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는 HS 요성의 현 상황과 미래 전망에 대해서 이처럼 다양한 해석과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해당 기업과 관련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더 깊이 있는 탐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죠. 어느 쪽의 관점이 더 설득력 있는지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